안녕하세요. 신유외과 의학박사 신승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단 가슴 필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슴 필러 말씀을 드리려면 정말 사실은 뭐 밤을 새워서 말씀드려도 드릴 말씀이 많죠. 근데 가슴 필러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위험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인류의 역사가 되게 길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 옛날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요. 옛날에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어떤 제품들을 썼었고 어떤 그 성분들을 썼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교훈을 얻거든요. 그래서 의학에 있어서는 파이오니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뭔가 남보다 앞서 나가는 어떤 시도가 의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뭐 방사선을 그 몸에 쬐가지고 그게 한때는 좋은 줄 알고서 막 했다가 나중에 갑상선암이 많이 생긴다거나 20세기 초반, 중반 이런데 그런 일들이 역사가 많거든요. 또 가슴 필러만 두고 보더라도 가슴 필러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100년이 넘는데 정말 이것저것을 다 실험해 본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건데 그 한때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던 가슴 필러의 그런 성분이 있어요. 액상 실리콘, 그러니까 이런 요새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넣잖아요. 근데 이걸 액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액상 실리콘을 가슴에 넣는다거나 그때 이제 주사기로 넣었죠. 병원에서 한 거예요, 병원에서. 어디 야매로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했었고, 액상 실리콘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파라핀을 넣는다거나. 파라핀은 콜라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콜라겐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가슴에 파라핀을 넣으면서 콜라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 가슴에 파라핀을 넣으신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70년대에는 그 가슴에 파라핀을 넣는 거를 병원에서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핀이 몸에서 별다른 인터랙션이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분을 보고서 가슴에 파라핀을 넣은 거고 그랬는데 이제 70년대에 넣었었는데 금지가 됐죠. 병원에서 넣었었는데 지금 파라핀을 가슴에 넣으면 그거를 넣으시는 분은 구속이 돼요. 이 범죄예요, 범죄. 근데 그거를 70년대에서는 병원에서 넣었단 말이에요.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인류의 역사라는 게 참 가슴 아픈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게 뭔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시도하기가 조금 조심조심 해야 돼요. 어떤 제품이 새로 나왔다. 그럼 의사들은 일단 약간 의심부터 해요. 정말 저게 될까?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그 만든 제조회사에서는 이런 논문들이 있으니까 그 써보시라 이렇게 보내주시지만 그런 논문들도 논문이라고 하는 건 그 의사의 주장이에요. 그 의사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롱텀 팔로업이라고 그러는데 추적 검사하는 거, 숏텀 팔로업은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롱텀 팔로업, 길게 보는 추적 검사는 추적 관찰을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가 처음에 도입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런 거부감이 있으니까 어떤 제품이나 어떤 수술 방식 또는 시술 방식 같은 게 한꺼번에 확 퍼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라식 라섹 수술도 처음에 개발됐을 때 한꺼번에 확 퍼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라식 라섹 수술도 제 영역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100% 좋고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대부분 의사들은 아직도 못 믿고 좀 안경 쓰고 있지만 그만큼 어떤 롱텀 팔로업을 기다린다는 게 되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좋은 시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나중에 시간이 가서 뒤돌아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던 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좋은 방법이었고 지도고 수술이었는데 그때는 별로 알아주지 못하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니 그게 좋은 방법이었다.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어떤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감염이 되고 이런 거를 막으려고 손이 제일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의료진이 손을 잘 씻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나중에 가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건데 그만큼 어떤 것이 밝혀진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 서론이 길어졌지만 가슴 필러는 이게 최근에 한 2013년 말 2014년부터 그 어떤 가슴 필러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수입이 되면서 몇 년간 쓰였죠. 몇 년간 쓰였는데 이게 보통 필러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녹아요. 대부분의 필러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라서 대부분은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하는데
오래 지속되는 필러다, 또는 반영구 필러, 영구 필러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한 5년 이상, 8년 이상 간다 이렇게 선전이 된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이 2013년 말, 2014년 초에 이제 수입이 됐죠, 우리나라에. 근데 그때도 그 수입하는 회사에서 오셨는데 이런 좋은 논문들이 있고 이게 괜찮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라 뭔가 새로 나온 거는 썼다가 만약 문제 생기면 엄청 욕먹을 텐데 완전히 그거는 죄를 짓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보고서 저는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제가 이걸 시도하지는 않겠다고, 남들 하는 거 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돌아보면 참 가슴을 쓸어내리죠. 만약에, 그러니까 원칙이란 게 있어요. 원칙대로, 의학의 원칙대로 해야지 누가 좋다는데 여기서 했다가 막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2013년 말 2014년에 우리나라에 그 수입된 그 필러가, 회사는 체코 회사예요. 체코 회사고 미국에 있는 클리닉에서 한 7년 정도 연구했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7년 연구한 거가 꽤 길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는 7년 연구가 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더 길어야지만 도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겁이 많고 이제 뭐 무조건 안전제일인 그런 스타일의 의사들은 좀 7년 가지고는 좀 믿기가 좀 어려운 거죠. 데이터는 뭐 조작이라기보다는 데이터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또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이, 위험한 면이 있는데 이 면을 간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켜보는 게 어떤 제품에 있어서는 항상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가슴 필러가 그때 그래서 2013년, 2014년 이때부터 이제 한 5, 6년간 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그 일본의 교토통신에서도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뭐 물어보고 막 그러신 적도 있어요. 2, 3년 전쯤에. 일본에서도 문제가 크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슴 필러를 쓰였던 그 제품은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잘 몰랐는데 원재료 성분을 알게 됐어요. 원재료 성분이 폴리아크릴 아마이드인데,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분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분해가 돼서 이제 몸에 흡수가 되거나 또는 뭐 배출이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제조회사에서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물은 흡수가 되는데 그 2%에 해당하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가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분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흡수려지는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그때 독성을 보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슴 필러를 주입할 때는 안전한 형태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녹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독성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녹을 테고, 또 하나는 어떤 모유 수유를 하는 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오신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했는데 모유가 닿으니까 어쨌든 물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독성을 확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수유할 때 가슴 커지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해가지고 막 마사지 하는데, 수유 마사지 하는데 가져가지고 고생해서 짜기만 하고 막 열이 펄펄 나는데 원래 그런가 보다 또 생각하시고, 그렇게 고생한 그 엄마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서 조금 조사를 더 해본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근데 수술하면서도 보니까 그 필러를 제거한 방에 모유가 뚝뚝 떨어지고 이런 걸 보고서 이거는 이 모유가 이 가슴 필러를 녹이는 바람에 한꺼번에 독성을 보였나 보다. 이제 제 추측이죠. 뭐 그냥 뇌피셜인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사람 몸에다 대해서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이려고 하는 시도 또는 오래됐을 때, 녹았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역사가 있어요. 이전에 중국에서 어메이징 겔이라는 제품이 쓰였어요. 중국만은 아니죠. 중국만은 아니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발된 제품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개발돼서 근처에 몽골이나 중국이나 그 근처 무슨 스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였대요. 근데 그 어메이징 겔이 진짜로 이름이, 저도 이제 조선족 분들한테 들은 거예요. 저희 병원이 강남역에 있으니까 별걸 희한한 케이스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서, 딴 데서 해결이 안 돼서 오시는 건데, 중국말로는 아오메이딩요 이런 식으로 해요. 아오메이딩 이렇게 하는데, 초음파를 보면 고형물에 이런 껍데기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하고 이게 뭐지 이랬었는데, 환자분 말씀을 듣고서 겔 형태로 필러를 주입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저도 어메이징 겔을 알게 됐고.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아니냐, 자꾸 그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됐는데 2009년에 금지가 됐어요. 한 15년 쓰이다가 중국에서 이제 허가가 났단 말이죠. 근데 한 9년 정도 쓰이다가 2007년에 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 한 25년 정도 쓰인 거예요. 25년 만에 금지가 된 거예요, 쓰인 지. 그리고 이 허가를 해준 중국의 관리는 극형이 저희였어요. 극형이 뭔지 모르겠어요. 논문에 나온 얘기라. 그래서 중국은 사실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 어메이징 겔에 대해서. 그 30만 명 이상이 썼다고 하는데, 뭐 50만 명 이상이 뭐 어메이징 겔을 맞았다. 또는 80만 명 이상이 맞았다.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국에서 이 어메이징 겔에 대해서 그 연구가 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면 어메이징 겔하고 똑같은데? 그 원재료하고 똑같은데? 언젠가는 어메이징 겔과 똑같은 결과를 낳겠네? 어메이징 겔이 주변으로 막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뭐 심장으로 들어가고 뭐 폐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사람 죽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 염증이죠. 그리고 그 의학용어로 이제 영어로 쓰지만 이제 마이그레이션인데, 뭔가 이동을 하고 뭔가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러 넣었는데 뭐 딴 데로 이동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굴에 여기다가 필러 넣었는데 막 필러가 여기 와 있고 막 이제 그러면 뭐 테크닉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그 필러 자체가 이동을 한 거라면 그거는 필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해로움을 또 끼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몸에 장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근처에는 되게 큰 혈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필러가 이동해가지고 그 혈관을 둘러싸고 감싸고 지나가고 막 그런 경우들도 봐요. 그럼 막 기겁하죠. 황당하죠, 진짜. 그래서 그런 게 되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나만 아니면 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만 아니면 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성분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어메이징 겔의 그 전철을 밟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년 저희 외과학회에 계속 그 발표를 했어요. 이런 가슴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메이징 겔의 부작용 이런 환자들도 발표를 하고요. 그런 쪽으로 계속 발표를 했죠. 좀 알리려고 나름 노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매스컴에서 먼저 터졌죠. 그래서 여기저기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뭐 이거를 제거하는 병원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 자꾸 오셔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뭐 저도 어메이징 겔에 준해서 요 가슴 필러를 제거했는데 완전히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어메이징 겔은 이렇게 독하지 않았는데 아마 원재료는 똑같아도 화학 구조식이 다르니까 독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슴 필러를 제거하면 몸에 염증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힘들었죠. 그러면 계속 제거하고 계속 염증 치료하느라고 병원이 거의 마비가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포기할 생각도 했어요. 병원이 우리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이분들이 뭐 염증이 뭐 예약을 하고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빡빡한데 아침에 갑자기 뭐 연락 와서 갑자기 어느 부분이 아파요, 염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오시면 중간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세척한다거나 긁어낸다거나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들고 물론 뭐 환자분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거의 포기할 생각도 했었는데, 워낙 이게 뭐 딴 데서 치료받다가 더 나빠져서 오시고, 그냥 가슴에 있는 필러를 녹이려고 했는데 뭐 밑에까지 흘러내서 배꼽 옆에서 나오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계속 하게 됐는데, 많이 하니까 또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신마취해서 막 5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뭐 전신마취나 또는 수면마취 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면 끝나니까, 오래 걸리면 2시간 정도 하니까 저도 이제 할 것 같죠. 옛날에는 5시간 하고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필러는 지금 괜찮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쓰였던 그 어메이징 겔이 딱 20년 만에 흘러내려서 배꼽을 거쳐서 사타구니에서 어메이징 겔이 나온 분들 봤어요. 딱 20년 걸리셨대요. 2019년에 오신 분인데 1999년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넣으신 거예요. 그게 딱 20년 만에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지금 가슴 필러 넣으신 분들이 괜찮다고 그래도 그 녹는 전후 차이가 있겠지만 언젠가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기 전에 제거하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염증이 일단 생기면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염증이 어쨌든 생기면 피부나 이제 유방 자체가 약간 함몰이 돼버려요. 주변 조직이 녹아버리니까. 그 염증이 생기기 전에 오셔서 제거하시라고 늘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이 병원이 워낙 심한 케이스만 겪으니까 겁이 나서 그런가 보다. 나는 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또는 현실을 또 맞닥뜨리기 싫은 거죠. 내가 가슴이 커져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작아질 생각하니까 막 눈물 막 흘리실 분들도 있어요. 가슴 작아질 생각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뭐
남편분한테 이제 고백해야 된다, 뭐 숨겨달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그만큼 이제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 해소를 했는데 다시 작아진다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더 그 보형물을 다시 넣을 기회가 있어요. 물론 뭐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슴 필러가 남는 게 아니라 가슴 필러가 있었던 부위에 만성염증 조직이 남아요. 그러면은 보형물을 넣었을 때 만성염증 조직에 닿게 된다면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퍼져서 보형물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아직 제도가 되어서 그런 적은 없었지만 조심해서 넣고 그러니까 괜찮게 보형물을 넣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있긴 하지만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염증이 생겨서 오신 분들은 뭐 한 3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가라앉을까. 1년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제대로 초음파를 보면서 하나하나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가슴 근육 속에 들어간 부분들이 문제예요. 가슴 근육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사실 부분 마취로도 제거가 가능한데, 근육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근육을 그 초음파를 보면서 수술 기구로 집어넣어서 근육을 살살 열어가지고 계속 긁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근육이라고 하는 게 아파요. 아파고 피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신 마취나 수영 마취를 해야 돼요. 근데 수술 끝나면 좀 얼얼한 느낌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아요. 수술 끝나면 그냥 어쨌든 집에 가셔야죠. 그 정도로 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집에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애기 엄마들 애기 안아주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뭐 이게 항생제도 또 문제인데 얘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어쨌든 그 의학의 원칙대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 몇 년간 쓰였던 가슴 필러는 상당히 위험하다. 상당히 정말 위험하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도망가지 마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저희도 이런 분들 치료가 쉬우면 뭐 반갑게 맞아드리겠는데 치료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사실 괴롭지만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걸 알고 있는 의사가 없으니까 알고 있는 전문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필러 넣으신 분들은 정말 제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그 가슴 필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가슴에 파라핀 넣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